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그리고 그 특검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미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아쉽게도 미리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그야말로 공범임이 명백한, 그리고 원래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든지 또는 사퇴했어야 될 황교안 대행이 자기에게 이 특검의 칼날이 올 게 분명한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연장 승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특검 연장안을 뭐 법안을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것도 직권상정도 뭐 저는 안 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네. 결국 민주당의 노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결국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중단돼 버린 거죠. 검찰로 이 사건 수사가 넘어가면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특별한 변화를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 미진했던 영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그리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 검찰 권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고위 관계자하고 무려 1000번이 넘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사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수사해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 그렇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과 그다음에 이 횡포한 재벌 권력들이 그 이익을 나누다가 그야말로 도둑 잔치를 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둑 중에서도 제일 큰 도둑인 삼성의 이재용을 겨우 국민들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구속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실제로는 나머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거기 하면 또 하나의 큰 벌집이 될 텐데 네. 거기를 전혀 손대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되도록 자신들의 본분 역할을 그야말로 버리다시피 했던 검찰에 대한 수사는 네. 이제 다시 이제 검찰 자신의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통해서 또 네. 정권도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이 나라 이 세상을 좀 바꾸려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가능성이 많죠.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영구 미제 사건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진실 규명을 외쳤는데 이게 영구 미제로 간다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랬죠. 우리는 보통 탄핵 뭐 이런 것도 상식에 입각해서 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군사 쿠데타 전혀 네. 상식적이지 않았고 광주 학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고 네. 또 6.29 선언으로 저들이 다시 집권하는 것 뭐 그것도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지막 단계지만 저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믿음은 같지만 과연 국민의 뜻대로 법과 상식대로 될지 의문이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치 세력들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때문에 네. 결국 그 부패 기득권자들은 다시 또 되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띠든. 네. 저는 그래서 이번 특검 연장이 거부된 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네. 정말 촛불을 들고 그 비 오는 날 또는 눈 맞으면서 그 정말 처절하게 싸우던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자, 최종 단계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 지난 3.1절에 굉장히 극명하게 갈린 네. 모습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를테면
그 해방 전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들었던 그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이제 그 태극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백색 테러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가면 판이 다시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이것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포인트. 저는 이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과정인데 네. 이 정치인들 특히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그야말로 국가여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오히려 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냥 따라야 된다. 승복하자. 네. 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국민의 뜻에 승복을 해야지. 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머슴 대리인이 있으면 혼이 나야지. 네. 머슴이 결정했으니까 주인이 따라야 된다. 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로는 여권 보수 세력들로부터 나오는 주장인데 네. 잘못된 결정을 하면 즉 국민 주권 원리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이 나면 같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싸워야 되는 게 정치인의 그야말로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국가기관의 결정이 따르자 국민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촛불을 배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헌법재판소든 소위 그 뒤를 넘어서서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그래 국가기관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네. 그럼 따르겠네. 라고 하면 결국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라고 네. 방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겠다고 해야죠 원래. 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국민의 손을 잡고 싸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느낌을 자꾸 지우기가 어려운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높지는 않지만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기각이 가능하다고 아니, 이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히 인용해야 될 사안인데 네. 자꾸 기각되더라도 승복하자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야권을 자꾸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각되더라도 승복하라고 어떤 야권을 결정이라도 압박한다. 예,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하자라고 주장을 이게 기각될 경우에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먼저 나서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좀 저로서는 미심쩍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촛불 참여자도 좀 늘어나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들도 소위 이제 맞불 집회 네. 좀 격렬하게 동원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뭔가 사연이 있지 않느냐, 복선이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계속 그런 되치기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 조사 박근혜 대통령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출석도 안 했어요. 네. 그러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자진 하야 얘기가 정치권을 네. 중심으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야를 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되니까 네. 차라리 그 편이 낫다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묘한 복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은 아직까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뭐 사실 저도 이제 재판을 참여했던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네. 이 재판의 결론을 내놓고는 양쪽이 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 네. 운명을 누군가가 예. 칼자루를 들고 있어서 그들이 결정하니까 뭐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다 불안한 게 마찬가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총을 들고 사람을 수백 명씩 죽여가면서까지도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입니다. 국가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목숨 걸고 쿠데타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국민들이 원하니까 쉽게 이렇게 물러서겠느냐. 이걸 이 사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야권의 정치인들이. 야권의 정치인들이. 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100%는 넘는 건데 네. 자꾸 저들에게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는 거고 그런 여지를 만들려고 하는 저들의 요구에 자꾸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